사랑한다며 때리고 이별 통보에 칼 든 남자.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무겁고 그래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렸습니다. 떠나겠다고 했더니 칼을 꺼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복된 폭력과 협박, 그 끝에 법원은 가해자에게 얼마의 책임을 물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내가 혹은 내 소중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판결을 원했을까요? 2019년 3월 서울의 한 대학 동아리방에서 26살 지수와 28살 민호가 처음 만났습니다. 봄날에 설렘처럼 시작된 연애였죠. 민호는 처음엔 정말 다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문자를 보냈고 주말마다 데이트 계획을 짰고 지수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겠다고. 그런데 교제 6개월이 지나면서 민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2019년 9월의 어느 날 지수가 남자 선배와 단둘이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민호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더니 지수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지수는 벽에 부딪혀 넘어졌고 왼쪽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지수는 그 눈물을 보며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습니다. 2020년 7월 친구들과의 약속을 우선시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2021년 3월 이별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목이 졸렸습니다. 그러면서 민호는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떠나면 죽어버릴 거야. 지수는 매번 신고를 고민했지만 민호의 사과와 눈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변할 거야. 바로 이게 데이트 폭력의 가장 무서운 덫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지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민호를 만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칼날 길이 12cm의 과도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너 지금 진심이야?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지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카페 직원의 신고로 10분 뒤 경찰이 도착했고 민호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수의 휴대전화에는 민호가 보낸 협박 문자 127건, 욕설 음성 메시지 43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의 몸에는 오래된 멍 자국 7곳, 최근 생긴 타박상 3곳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진단 결과 지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흔히 PTSD라고 부르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2년 2월 형사재판에서 민호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민호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가해자에게 피해자는 따로 또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법원은 얼마를 인정해 줄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가해자가 감옥에 갔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치료비, 일을 못한 기간, 그리고 매일 밤 잠을 못 자며 보낸 3년의 시간. 이게 과연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가 적정한지가 이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원고, 즉 지수 쪽의 주장을 먼저 들어볼게요. 지수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27건의 협박 문자와 43건의 욕설 음성 메시지,
이건 우발적 분노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통제입니다. 이별을 통보하는 순간 칼을 꺼내 생명을 위협했고 그 결과 PTSD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3년간의 폭력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치료비와 생활비 손실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가해자를 벌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별도의 민사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즉 민호 측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미 징역 1, 년 6개월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거기에 돈까지 내라는 건 이중처벌 아니냐고요. 또 칼을 꺼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은 유사 사례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한 금액이며 현재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지수에 손을 들어주실지 아니면 피고 민호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보실지 여러분의 판단을 직접 눌러보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자, 그럼 진짜 판사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2년 8월 19일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민호의 행위가 민법 제7 150조의 불법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 행위, 쉽게 말해 남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재판부는 3년간의 반복적 폭행과 협박이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원고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의도적 범죄 행위였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한 이중처벌 논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형사처벌은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국가의 응보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구체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5-2657 판례의 취지를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 배상액은 얼마였을까요?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 중 3,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정신과 치료 실비 300만 원, 그리고 3달간 근무가 불가능했던 생활비 손실 2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경제적 어려움도 고려했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정당한 배상 청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판결문 마지막에 재판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이다. 이 한 문장이 법정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정말 명확합니다. 첫째,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개입니다. 가해자가 감옥에 갔더라도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생활비 손실에 대해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협박 문자, 음성 메시지, 사진 등을 절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PTSD 같은 정신적 피해도 엄연한 손해로 인정받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기록 역시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여성 긴급 전화 118 혹은 경찰 112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3,500만 원 충분하다고 보셨나요? 아니면 더 많아야 한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버딩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